콩비지를 이용해서 발효서류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유튜브로 몇 번만 검색해보면 다양한 정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최근 발견한 유튜브 채널 치우라는 곳에서는 자가서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그중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콩비지를 발효하여 자가서류를 만드는 방법이다. 그는 잘 숙성된 콩비지를 닭들에게 먹이면 장이 좋아지면서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내가 발효서류를 만드는 방법은 그분의 지식을 활용하여 나만의 방법으로 만드는 것이다. 비닐 안에다 콩비지와 집된장을 잘 섞어 넣어 따뜻한 곳에 두면 청국장이 된다는 점을 착안했다. 물론 집된장을 굳이 섞지 않아도 콩비지는 김치처럼 시간이 지나면 쉽게 발효가 되는 성질을 가진 식재료이다. 하지만 나는 콩비지가 빨리 발효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집된장을 함께 넣어주는 것이다. 청국장으로 발효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잘 밀봉한 상태로 따뜻한 곳에 두면 된다. 단열 처리가 되어 있는 컨테이너 안에 넣어두면 한낮에 기온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발효가 될 수 있다. 5일 전에 콩비지와 쌀찌꺼기를 섞어서 발효시킨 건강서류를 동물들에게 줘보기로 한다. 따로 집된장을 넣지 않고 밀봉만 잘해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금세 발효가 되었다. 청국장 냄새는 아니지만 맡아보면 발효된 독특한 냄새가 있다. 아직 완벽하게 발효된 건 아니지만 동물들에게 먹으라고 줘볼 생각이다. 내 영상을 본 어떤 사람이 콩비지는 영양가가 없다 라는 말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다못해 콩껍질에도 영양분이 있는데 콩비지에 영양분이 없다는 말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한 말인지 궁금하다. 내가 참고하고 있는 치오라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두부 만드는 공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콩비지에 105에서 20%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동물들에게 콩비지는 아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되며 발효나 숙성시켰을 때 건강한 사료가 될 수 있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 내가 동물들을 위해 처음으로 직접 만든 발효서류를 동물들에게 평가받는 날이다. 이 사료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라면 당연히 기분 좋은 일이고 또 좀 더 좋은 건강서류를 만드는데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영양학적으로만 따진다면 내가 만든 사료가 분명 시중에 파는 닭사료보다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닭사료에는 GMO가 다량 포함되어 있고 항생제도 들어가 있다. 닭과 오리들이 낳은 알을 먹는 내 입장에선 시중에 파는 닭사료의 단점이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내가 직접 만든 발효서류는 동물들의 장을 튼튼하게 하여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당연히 건강한 알을 생산하게 된다. 사람도 청국장이나 요거트 같은 발효식품을 즐겨 먹는 사람이 건강하되 동물들도 발효서류를 지속적으로 먹게 된다면 훨씬 건강하게 살게 될 것이다. 다행히 닭이나 오리뿐만 아니라 거위들도 내가 만든 사료를 좋아한다기보다는 특별한 거부감 없이 잘 먹는다. 잘 도정된 백미나 밀가루 같은 식품이 건강한 식재료가 아니듯 시중에 파는 닭서류와 소서류 또한 건강한 사료는 아닐 것이다. 설령 내가 만든 건강사료가 영양학적으로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보완하면 되고 또 부족한 건 자연에서 보충하면 될 것이다. 동물들에겐 사료도 중요하지만 매일 신선한 채소를 먹는 것도 중요하다. 이른 겨울철에는 마땅히 먹을 만한 풀들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동물들이 채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지금 장면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사료는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신선한 채소는 지금 아니면 먹을 수가 없다는 걸 영리한 동물들은 알고 있다.
물론 서열이 낮은 동물들은 나중에 먹고 남은 채소를 먹을 생각으로 사료 먹는데 집중하기도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깡패 같은 거위들이 채소를 독점해서 자기들끼리만 먹는다. 어찌 보면 이곳 작은 숲속 농장도 조그마한 동물 사회인데 이기적인 거위들은 다른 동물들과 어울려 살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거위들이 다 못 먹을 만큼 충분한 채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도 이쁜이는 홀로 외로이 주변을 맴돌고 있다. 사실 최근 SBS의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의 작가로부터 연락이 왔다. 방송 출연을 위해 연락 온 그 작가에게 나는 이쁜이의 불의를 수술해줄 수 있는 수의사를 찾아달라는 조건을 걸었다. 하지만 나는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동안 TV 동물농장을 비롯한 몇 군데의 작가로부터 연락이 왔지만 그 어디에서도 이쁜이의 수술을 해주겠다는 수의사를 못 찾았다. 그만큼 이쁜이의 불의 수술은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한참 알을 품고 있어야 할 암탉이 눈에 들어온다. 간혹 의지가 약한 암탉들은 포란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일도 있다. 혹시나 싶어 암탉의 알둥지에 가봤더니 캔디가 그 자리에 있다. 아마도 캔디가 알을 낳으러 왔을 때 그 암탉이 자리를 비켜주고 휴식을 취하러 나간 것 같다. 덕분에 이 암탉은 갑갑한 알둥지에서 잠시 벗어나 모처럼만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나는 같은 날에 태어난 다른 두 마리의 암탉보다 이 녀석이 훨씬 마음에 든다. 암탉이지만 유난히 작은 달끝을과 이쁘게 생긴 눈, 그리고 연한 노란색의 깃털까지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다. 게다가 쉽게 흥분하지 않는 침착한 성격까지 갖추었으니 암탉들 중 에이스인 캔디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쁜이가 건강 사료를 먹을 수 있도록 가로등 뚜껑을 이용해 사료통을 하나 더 만들었다. 하지만 정작 먹어야 할 이쁜이는 오지 않고 다른 닭들이 와서 사료통을 차지해버렸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닭사료 이외에 다른 걸 먹어본 일이 없는 이쁜이가 단번에 내가 만든 사료를 먹어줄 거라 기대한 건 아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이제 내가 만든 발효사료도 먹어줬으면 좋겠다.